이랬던 하루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시간 관리 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시간 관리 잘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만 더 부족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시간 아껴보겠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투두리스트 작성하기 등 좋다는 방법은 전부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고요? 시간은 더 쓰는데 해는 일은 없고 하루가 끝나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지 하고 자괴감만 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일론 머스크 타임박싱이라는 관리법을 알게 됐고 직접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효과를 본 일론 머스크 타임박싱 시간관리법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보고 끝내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스케줄링 방식도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은 제가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어준 방법 하나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한다는 말도 믿어봤고 투두리스트를 빼곡히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생산성 관련 책에서 좋다는 방법은 거의 다 따라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분명히 바빴는데 막상 저녁이 되면 남는 건 체크 못한 일들과 오늘 제대로 한 게 없네라는 자책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계획을 세울수록 더 피곤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투두리스트 쓰면 오히려 망한다, 일론 머스크가 사용하는 시간관리법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투두리스트를 쓰지 말라고?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니 흥미로운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영상에서 소개된 내용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와 생활습관, 그리고 그의 하루 일과까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시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머스크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의 결정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출근해서 어떤 일부터 시작할지, 메일을 먼저 볼지, 메신저를 확인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그때마다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결정 피로라고 설명합니다. 선택이 반복될수록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결국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마다 이미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투두리스트도 비슷합니다. 할 일을 먼저 적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리스크를 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먼저 할까? 아니면 저걸 먼저 할까? 급한 것부터 먼저 할까? 조금 쉬었다 할까?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계속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은 하루를 조금씩 깎아먹습니다. 반대로 일론 머스크는 이 과정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루 일정을 5분 단위까지 계획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만 보고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5분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때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동시에 이끌며 하루에서 80시간에서 많게는 100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회의와 의사결정, 개발 검토, 투자자 미팅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다음에는 뭘 하지? 라는 고민조차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결정을 끝내놓았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할지,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이동할지, 언제 회의를 하고 언제 이메일을 확인할지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즉, 시간을 잘게 나눈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행할 때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시간을 아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집중력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일론 머스크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전화보다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화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반면 이메일은 내가 정한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습관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집중 시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 휴대폰 알람이 울립니다. 잠깐 확인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20분이 지나 있습니다. 다시 원래 하려던 일로 돌아오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주의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흐트러진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는 생각보다 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머스크는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하루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타임박싱의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임박싱을 시간 잘게 쪼개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정을 줄이고 집중력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예약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바로 머릿속을 비우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직접 해보면서 가장 효과를 봤던 브레인덤프와 빅3, 그리고 왜 이 두 가지가 타임박싱보다 먼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임박싱을 알게 된 뒤 저는 가장 먼저 시간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는 원고 작성,
10시부터 11시는 자료조사, 11시부터는 촬영 준비, 이렇게 하루를 시간표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정해놨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들고 갑자기 다른 일이 떠오르고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걸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답장해야 하는 카톡, 운동, 밀린 업무, 유튜브 댓글 확인하기, 이런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십 개의 일을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임박싱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브레인 덤프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들을 전부 적는 겁니다.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전부 꺼내는 겁니다. 처음 이 방법을 했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적으면 10개 정도 나오겠지 했는데 종이가 가득 찼습니다.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피곤했던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계속 기억하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끝나지 않은 일을 계속 기억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미완성된 일이 많을수록 뇌는 계속 그 일을 떠올리고 그만큼 집중력도 분산됩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는 순간 이건 저장됐구나 라고 인식하고 조금씩 여유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했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브레인 덤프를 하고 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오늘은 20가지를 전부 끝내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결과는 뻔했습니다. 몇 개 하지도 못했고 결국 또 자책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빅3입니다.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일은 3가지 일만 정하는 겁니다. 왜 3개일까요? 많을수록 더 많이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표를 여러 개 동시에 추구할수록 성과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목표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있을 땐 테슬라에 집중하고 스페이스X에 있을 때는 로켓 개발에 집중합니다. 회의를 할 때도 그 시간만큼은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데 몰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행동은 한 번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배우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멀티태스킹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멀티태스킹이 실제로 빠른 작업의 전환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작업은 바꿀 때마다 뇌를 다시 집중 상태로 만드는 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결국 여러가지 동시에 일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머스크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요. 직장에서는 갑자기 회의가 생길 수도 있고 아이를 돌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의 일정을 따라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집중을 가장 많이 끊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시간 관리의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실제로 배치하고 계획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수정하는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은 이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시간 관리하는 사람과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을 가장 구분하는 차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시간 관리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일정을 계속 촘촘하게 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완벽하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원고가 생각보다 길어질 때도 있었고 갑자기 전화가 오기도 했고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한번 계획이 틀어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망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못 지키는 이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획 자체를 너무 낙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계획 오류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예상할 때 가장 잘 풀리는 상황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1시간이면 끝나겠지. 자료조사만 조금 하면 되니까 금방 하겠지. 그런데 실제로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계속 생깁니다. 자료를 더 찾아야 하고 문장을 수정해야 하고 예상보다 고민이 길어집니다. 결국 1시간으로 생각했던 일이 2시간, 3시간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전에는 그럴 때마다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시간을 잘못 예측했구나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임박싱을 하면서 한 가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예상 시간과 실제 시간을 함께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고 작성에 2시간 걸릴 것 같다 라고 적어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예상 시간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정도 반복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떤 작업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점점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늘도 바쁘기만 했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시간을 더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 결정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인덤프로 머릿속을 비우고 오늘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시간을 먼저
예약해보세요. 완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를 바꾸는 건 강한 의지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간에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스스로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 자료를 직접 공부하고 제가 실제로 적용해본 경험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